皆さんこんにちはパコミです。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본 이야기 마지막 편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더니 몇 분이 조금 착각을 하셔서 저한테 직접 카톡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만두지 마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일본 이야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직 이 세상은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일본어 수업을 하면서 학생하고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르마는 찌이테, 구르마는 운転についてお話をしました.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은 차선이 반대죠. 한국하고 반대죠. 한국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운전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선 일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겠죠. 한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장기 체제할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번역을 한 다음에 공증을 받은 후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은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일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장학생이라는 제도로 일본에 가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었는데 일본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아마 이 운전면허증, 일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에는 일본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본에서 렌터카,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운전 경험이 많고 이렇게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바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한국은 교통법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차를 빌려서 어차피 한국에서 운전도 많이 했으니까 차선 좀 반대긴 하지만 금방 익숙해지겠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가는 자동차를 빌리는 돈보다 경찰한테 잡혀서 벌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교통법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일본은 한국과 차선이 반대라는 겁니다. 한국은 오른쪽으로 차가 다니죠. 근데 일본은 왼쪽으로 차가 다닙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오른쪽에 달려있죠. 미기, 히다리, 미기, 히다리, 미기, 히다리, 만나가. 한국과 진행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운전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운전해보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조금 딴 생각하고 운전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왼쪽 차선이 반대라는 걸 항상 주의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이것은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 가장 위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 일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오른쪽으로 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교차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우측으로 꺾고 싶어요. 우측으로 가고 싶을 때 보통 신호랑 상관없이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을 파악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꺾게 되죠. 왼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조심해서 보면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받지 않고 그냥 빨간불일 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교차로. 정말 그림을 못 그렸는데,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교차로가 있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차가 오고 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을 할 때,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갈 때 신호 상관없이, 이쪽에 신호가 상관없이 빨간불이라고 하더라도 우측으로 그냥 가게 되죠. 차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껴들어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반대쪽이니까 좌측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차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는 이쪽에서 가면 안 돼요. 신호를 받지 않고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녹색 불일 때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은 신호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녹색 불일 때만 이렇게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한국 분들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 틀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 없이 그냥 빨간불일 때도 조심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녹색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빨간불일 때 그냥 조심하면서 가버리면은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벌금을 내기 십상입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 또 어기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시정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표시를 볼 수가 있어요. 일본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것은 도마레, 멈춰라는 뜻입니다. 근처에 해당 표지판이라던가 아니면 지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실하게 일시 정지를 하고 3초 이상 정지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것은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골목길에서 신호가 없다고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속도만 줄인 다음에 바로 출발을 하면은 이것도 신호 위반이 됩니다. 반드시 이 표시가 있을 때는 완벽하게 정지를 한 다음에 3초 정도 좌우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오토바이로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골목에서 이 토마레 마크를 지키지 않고서는 그냥 속도만 줄인 다음에 바로 가려고 했을 때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운전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이 토마레에서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냥 속도만 줄이고 바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100% 저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정지는 철길 건널목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표시판이라던가 노면에 멈춰라, 토마레 이런 마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철길 건널목을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속도만 잠깐 줄인 다음에 바로 출발하면은 이것도 걸리게 돼요. 철길 건널목에서 완벽하게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주변을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앞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 그냥 따라 쑥 가버리면은 바로 이것도 위반이 됩니다. 앞차가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도 거기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도만 살짝 줄인 다음에 바로 출발을 하면은 그것도 경찰한테 잡히기 쉽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 한복판에도 이 철길 건널목, 후미키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본에서는 주 정차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잠깐 저기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사와야지, 이런 식으로 차를 그냥 길에 잠깐 세워두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것도 경찰의 단속에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 가게 주차장이 같이 연결되는 곳이 많아서 그냥 그곳에 주차를 하면 되지만은 동경 같은 경우에 도심에서는 이런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잠깐 차를 딱 세워놓고 이러면은 바로 경찰한테 단속되기 쉽습니다. 정말 잠깐 세워두는 거라고 해도 정말 단속되기 쉽고, 정말 잠깐이었어요, 금방 갈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일본 경찰은 용서해주질 않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확실하게 주차장 같은 곳에, 유료 주차장 같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는 게 좋습니다. 주차료 몇백 엔을 아끼려다가 벌금으로 몇만 엔을 내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일본이 이렇게 주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차도의 폭이 좁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좁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차를 주차할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차고 증명서라는 것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같은 곳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몇 번 주차장, 이것을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주차장이 딸려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주차장 같은 걸 빌려서 자신의 자동차는 여기에 세웁니다 라는 차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동차를 탄다는 것은 유지비로서 주차장 요금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교통법규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최소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 정말 틀리기 쉬운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동경이라던가 오사카 이런 곳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방 쪽을 여행할 경우에는 사람 수가 많을 경우 전철 같은 걸 타는 것보다 오히려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이 더 이동하기도 편하고 돈도 적게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일본은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조금 다른 교통법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차선도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여러가지 처리하기가 복잡하잖아요. 일본어를 그나마 잘하면은 그 상황을 설명하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겠지만은 일본어를 잘 못할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주의해서 운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